안녕하십니까. 유연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영남일보 서울정치부의 이영남 부국장입니다. 청와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네. 정말 김경수 구속 사건 이후에 네. 정신을 못 차릴 텐데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오늘 대통령께서 광주로 내려가셨습니다. 주요 참모진들도 같이 내려가셨고요. 그동안에 그 강주형 일자리라고 해서 현대 강주에 한 3,500만 원 정도 연봉을 유지하면서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그 현대자동차와 협상을 통해서 노사 협상을 통해서 광주시 그 현대자동차 노조 이런 그러니까 3자 그 협상을 통해서 일단 그 일자리를 만드는 공장을 이제 투자 유치. 아무튼 대통령이 그러니까 무거운 마음으로 김경수 구속 이후에 일단 일자리 창출의 하나의 성과이기 때문에 열심히 홍보를 하시러 내려가신 거네요. 이게 이제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됐다 또 빠그라졌다 하는 그 과정에서 청와대와 대통령께서 계속 이렇게 꼭 이게 3자가 타결될 수 있도록 압박을 넣고 정부도 지원하겠다고 계속 하면서 동료를 한 거고, 결국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게 이제 3자가 타결하게 되는 협약식을 갖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굉장히 기분 좋고 자랑하고 싶고 이렇게 날개를 단 듯 내려가셨어야 되는 건데, 실제로 내려가셔서 이제 그렇게 여러 강주분들하고 만나셔가지고는 이렇게 이 성과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나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 청와대 안팎은 밝은 표정일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청와대에서도 계속 나와서 브리핑을 하고 이게 성과를 이야기하고 싶을 텐데. 그 광주 일자리는 제가 KBC 그 광주방송국에 천년을 품다 새천년을 날다라는 이 특별 그 12월 30일 날 그러니까 정말 초하루 1월 1일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러 제가 12월 24일 날 내려갔어요. 12월 24일 날 녹화 이 광주 시청자 미디어 센터 다목철호에서 녹화를 하는데, 그때 제가 같이 녹화 바로 옆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저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병훈 광주문화경제부시장, 이 부시장이에요. 광주 부시장이 저한테 제가 보자마자 물었죠. 광주 일자리 그거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했더니 확실하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되게 하겠습니다. 그게 12월 24일이었거든요. 크리스마스 전날. 그때 저는 미래학자로서 되긴 뭘돼 안 될 거야. 이유는 뭐였었죠? 왜냐하면 강력한 우리나라의 노조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노조의 종말이라는 책을 쓰다가 협박이랄까 할까 여러 사람들이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서 몸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이야. 예전에서 이야기하셨잖아요. 결국 1인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노조가 있을 수가 없는 노조의 소멸 이야기를 여러 번 제가 한두 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 하고, 노조는 없어지거든요.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조업이 사라지기 때문에 노조가 없어져요. 왜? 제조업은 공장 만드는데 10년, 그리고 공장이 출퇴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파트 주변으로 또 10년, 이렇게 가까운데, 이제 사람들이 공장에서 만나가지고 으쌰으쌰 노조 데모하자라고 할 수도 없는 서비스 산업으로 넘어가고, 거기에다가 블록체인 AI 산업은 전부 그 블록체인 기업들은 대부분 5개 나라 사람들이, 그죠? 온라인으로 연결해가지고 저 일을 다 하기 때문에 만나지도 못해요. 그래서 노조는 당연하게 사라지고요. 유럽 같은 데는 이미 이 근로자의 10% 이하가, 그죠? 노조예요. 그래서 10% 이하이기 때문에 노조는 소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미국만 지금 11%고 우리나라도 10%인데 굉장히 강성이죠, 우리나라. 근데 원래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들면서 민노총 같은 경우 40만 명이 더 증원이 됐다고 그러죠, 저 회원수가. 회원수가 우리나라가 피크를 이룰 겁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자동차 산업 자체가 2030년에 거의 없어져요. 근데 이제 그런데 어떻게 이게 지금 광주형 일자리가 타결된 것에 대해서
자동차 산업이 그렇게 된다면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광주형 일자리 사업 타결됐다라는 것은 노조의 힘을 꺾을 수 없는 그죠. 만약에 여당이 지금 노조의 힘을 얻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거지. 네. 다른 당에서 지금 여당에서 하지 야당에서는 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의 그 변화, 거대한 물결을 지금 이 자체가 뭐 자동차 산업이건 뭐 산업이건 상관이 없이 노조의 재갈을 좀 물렸다라는 것은 굉장한 하나의 성과죠. 그리고 그 이제 뭐 연봉이 3,500인데다가 그죠. 뭐 어떻게 광주형 일자리는 뭐 4가지 타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다라는 이런 상생협의회 이런 그게 결정이 있잖아요. 네. 아무튼 이 위탁 생산이든 자동차 생산이든 아니면 자전거 생산이든 1억짜리 그죠. 월급을 3,500만 원 깎았잖아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도 대한민국도 정부나 아니면 시민사회에 그죠. 거대한 요구를 노조가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이 왔다라는 것까지 아마 외국인들은 그런 이미 평가를 내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이게 공장이 실질적으로 가동이 되려면 몇 년이 걸릴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터가 준비되는 상태이고 이제 공장 라인이 전부 다 연결되기까지는 한 2, 3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요? 실질적으로 가동이 되려면? 그 이후에 이왕 이제 광주형 일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런 우려들도 있죠. 여기서 지금 생산하는 뭐 VDL, 레드카 뭐 이런 차는 그죠. 이제 앞으로 많은 수요가 없을 것이다. 지금도 전기차로 가고 거기에다가 나르는 차, 에어택시, 뭐 드론 택시 이런 것도 나오고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오지만 그 다른 나라에서 보고 광주형 일자리 그럼 내가 광주에다가 이 나르는 자동차 또는 에어택시를 갖다 주면 거기에서는 아주 저렴한 그죠. 그리고 노사 상생의 이런 아주 시범적인 그건 왜냐하면 정권뿐만 아니라 광주 시민의 열렬한 환호 속에서 이게 지금 시행이 된 거기 때문에 살아남을 것이다. 업종, 직종 또는 뭐 어느 자동차하고는 상관없이 상생협의회 같은 것은 일단 첫 출발로서 의미가 큰 것이죠. 계속 그렇죠. 그 현대차 같은 경우는 강성노조나 노조 때문에 계속 파업으로 생산이 중단된 경험이 많이 갖고 있는 유럽에서는 상황이거든요. 파업 1년에 딱 하루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파업이 111일까지 갔어요. 111일까지. 한참 많이 파업할 때는. 그래서 외국에서 보면 노조의 나라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실제로. 예, 노조의 인구도 많지 않은데 제조업도 많지 않은데 그렇게 많은 파업을 하거나 그렇게 강성이다라는 거는 외국에서 알려져 있는 노동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투자를 꺼리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죠, 사실은. 그렇죠. 네. 아무튼 사진에 보면 그죠. 지금 여기 오른쪽에 요분이 지금 이병훈 부시장한테 확실하게 된다고 얘기해서 내가 웃으면서 잘 안 될걸요. 그래서 2014년에 지난 윤장현 광주시장이 처음부터 이제 시작했던 거고 그 이어서 지금 민주당 이제 윤장현 후보는 아마도 그때 바른미래당 쪽에 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에서 떨어지고 민주당의 이 시장께서 이거 이어받아서 계속 하셔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신 건데, 굉장히 우리나라로서는 고무적인 거라고 보고 있고, 각 이제 정부에서는 이것을 이제 모델로 삼아서, 예컨대 지방에 한 두세 군데를 더 이런 이제 일자리 모델을 더 많이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원이나 거제 이런 쪽에 아마 모델 케이스로 할 수 있겠다.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제 같으면은 조선. 창원도 지금 예전에 이제, 그때 창원에 가셔서, 창원 산단도 노화되고 오래돼서 일단 리모델링. 나갔죠. 예. 업종 자체의 리모델링 또는 교체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2개 정도, 3개 정도 이렇게 더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광주형 일자리 모델 한번 이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네. 홍남기 그 부총리가 이런 제안을 하면 이제 아무튼 뭐 시도에서 그냥 환영할 겁니다, 그죠? 굉장히 뭐 다들 할 건데 이 사실 광주형 일자리가 우리나라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고 바로 폭스바겐, 독일의 폭스바겐의 그 노조 뭐 복잡한 과정을 우리가 똑같이 거쳐가지고 아우토 5000이라는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라는 건 많이 알고 있고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보니까 자, 거제라든가 아니면은 거제에 있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조선, 해운 산업은 정말 사형산업입니다. 자동차는 그래도 한 2030년, 2040년까지 갈 수 있지만 조선은 하이플루프로 2030년이 되면 땅으로 그냥 연결을 쫙 해서 하이플루프가 6,000km까지 달리는 3,000km까지 달리는 초고속이죠. 초고속이 연결이 되고 이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LA에서 총알보다 더 빠르다고 하죠. 그거를 하이스피드 서브웨이라고 해요. 서브웨이를 지금 초고속 아무튼 전철을 그죠 그렇게 빨리 달리게 하는데 200km까지 달려보겠다라고 하는데 누가 배에다가 낑낑 싣고 3개월 동안 그죠 바다에 물건을 그때 3개월 지나면 이제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요, 이제. 2030년이 되면 모든 제품의 수명이 3개월 안 지납니다. 그래서 2개월, 3개월 아니면 1개월을 지나도 그 제품을 더 이상 쓸 수 없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하루 만에 연결되는 하이플루프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거제도에 가서 조선 사업의 하나의 뭐 광주형 일자리 뭐를 만들 것이 아니라 또 거기는 조선은 노조, 그렇죠. 조선보다 또 다른 류의 사업을 찾아야지만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말씀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보면 지금 이제 부산에서는 다시 그 가덕도 신공항 섬에 지금을 다시 가덕도 신공항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지자체 단체장께서 그 제안을 하고 경남도 뭐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가덕도 신공항을 다시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대구 경북은 이제 지금 시내에 있는 군공항을 이전해서 통합공항을 다시 이전해서 더 국제공항으로 더 키워서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가덕도 같은 경우는 그 김해 공항을 신공항을 확장해서 하겠다고 지난해 저희 박근혜 정부 말쯤에 김해 공항을 키우는 걸로 이제 그 동남권 신공항 계획이 확정됐었는데 이제 그것을 거부하고 다시 이제 가덕도 신공항을 재추진하는 걸로 지금 지자체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공항은 소멸한다. 저희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릴리움이라는 이 수직 상승, 수직 하강하는 이런 비행기가 이미 나와서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시범 서비스지만 어디서 시범을 하고 있죠? 저기요. 그게 독일제입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현재 뭐 8인승 나왔고요. 조금 있으면 50인승, 조금 있으면 100인승, 200인승 나와서 수직 상승, 수직 하강하면 공장에 날아갈 게 아니라 도심에서 뜰 수도 있고요. 뿡 뜨니까 아무튼 이런 서비스에다가 하이플루프에다가 그다음에 에어택시는 보통 차로 가서 트래픽에 이렇게 막히는 거에 비해서 10분의 1의 시간으로 사람들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공항을 가덕도에다가 짓는다. 바다를 메워서야 되죠. 바다를 메워야 되죠. 더군다나 해수면 상승이 급격하게 나서 가덕도는 절대로 아니다. 깔아앉습니다. 지금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서 깔아앉는 게 새만금이에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다. 새만금에도 지금 공항을 이번에 넣기로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2030년, 35년이 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지구온난화, 그다음에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서 나사에서 저희한테 미래학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깔아앉는지 13.98% 뭐 이런 정도가 막 깔아앉아요. 보고서가 있을 텐데요. 지난번에 대만의 보고서가 나온 거 보셨죠? 그런 정도로 각 나라, 대만은 정말 걱정을 하면서 알아봤더니 2032년이 되면 18.32%가 깔아앉는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대만이 18점 얼마로 깔아앉으면 우리나라는 12.49 이런 정도로 깔아앉아요. 그럼 제일 먼저 깔아앉는 게 서해안 굉장히 많이 깔아앉고요. 저 남해 쪽으로 섬들이 굉장히 많이 깔아앉고
사실상 지금 현재 총리 되시는 분이 경상남도 도지사를 하실 때 제가 토마스 프레이를 그게 미래학자를 데려갔는데 미래 앞에서 선들이 너무 많이 깔았는다. 예. 놀라울 정도로 걱정이 많이 된다라고 저한테 직접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이낙연 총리께서. 네. 지금 현재도 아마 아시는 분은 다 알 거예요. 많이 깔아앉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가덕도에다가 뭘 지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선생님.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제가 써놨죠. 앞으로 광주형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는데 조선산업 사양산업입니다. 석유화학 사양산업입니다. 반도체 사양산업입니다. 스마트폰 없어집니다. 2025년부터.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는 18부 저희는요. 반도체는 어떻게 가느냐 하면 지금 현재 반도체도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단백질 반도체로 갑니다. 단백질에다가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모든 것을 저장을 해요. 이렇게 새로운 기술들이 무진장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양산업으로 광중 일자리 제2, 제3의 모델을 만들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신산업, 너무 많은 사양산업 아닌 무상산업이 너무 많아요. 사양산업보다 무상산업이 100배 이상 더 많아요. 그렇죠? 블록체인, AI, 그리고 아이들에게 유튜브 사업이 굉장히 커집니다. 우리나라도 유튜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일자리, 지금 현재 유튜버가 뭐 500만 명, 뭐 1000만 명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부 각자 지가 하면서 혼자 일을 하기 때문에 안 보여요. 자꾸 일자리는 눈에 보이는 제조업 일자리만 생각하는데 제조업이 사라지는데 제조업은 사양산업이에요. 이렇게 해서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통계만 내면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을 앞으로 통계를 한번 내보시면 그것도 전부 외화벌이거든요. 구글로부터 돈을 버는데 뭐 한 달에 4천만 원 번다 뭐 1억 번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것은 일자리라고 치지 않고 왜 자꾸 공장 그죠? 제조 그 마인드가 이제 저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광주형 일자리 오래간만에 이 정부가 정말 그죠 히트 한번 쳤다 아니면 굉장히 고무적인 결단이다. 이 정권만이 왜냐하면 노조가 만든 정권이라고 하는데 이 정권만이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굉장히 잘한 이야기다. 일단 협약식으로 이제 첫 단추를 깼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공장이 실질적으로 가동될 때까지 시간이 좀 더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또 생기긴 하겠지만 잘 진행되어 가길 바라는 마음인 거죠. 예를 들면 민노총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기 때문에 이 협약식 하는 과정에서 이제 또 바깥에서는 또 뭐 반대 시위도 있고 그래서 반대 많이 할 겁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노조는 앞으로